자, 4강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문제 2점짜리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물체 A와 B가 각각 높이가 2h 그리고 h0인 지점을 v0 그리고 2v0 속도로 지난다. 그림 설명하고 있고요. h0인 지점에서 B의 운동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4배이다. 이게 되게 중요하게 나와 있죠. 아마 이게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궤도의 1, 2는 각각 수평면, 경사면이고 구간 3는 4h인 수평면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자, 먼저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먼저 운동 에너지 A에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더해서 역학적 에너지. A의 운동 에너지는 질량이 안 나와 있죠? MA, MB라고 놓아보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MA 속도가 V0의 제곱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mg EH0가 되겠네. B 볼까요? B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곱하기 mb 근데 EV 제로네요. 제곱 플러스 mbg ac 제로. 그쵸?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B의 운동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4배이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4배이다. 그치? 그럼 이걸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정리하니까 4v0의 제곱에서 2mp v0 제곱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4mp gh0 mb mb 이 약분돼서 v0의 제곱은 2gh0 그쵸? 또 h0도 표현하면은 2gv0의 제곱. 아마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단 원에서 구간 원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0이고 물체는 동일 연지면상에 운동하며 물체 크기는 무시한다. 자, 보자. 기억. 원을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그치? 그러면 이 통과하는 걸린 시간은 같은 거리를 가고 있잖아. 그러면 아마 A에 도착했을 속도, B에 도착했을 속도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러면 A에 도착했을 때 속도를 VA라고 하고, 그쵸? VA. B가 도착했을 때 속도를 우리가 VB라고 해서 우리가 이 역학적 에너지를 통해서 일정하잖아. 그치? 그거를 표현을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구간 원에서 운동 에너지만 존재하니까 2분의 곱하기 MA, 그치? VA의 제곱으로 표현될 수 있고요. 얘는 2분의 1 MB, VB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 그치? 그래서 우리가 VA와 VB의 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거를 표현해 보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다시 요거 조금 선생님이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보면 2분의 1 MA V 제로의 제곱 그리고 EMH H 제로잖아. 그러면 요거 한번 요거를 표현해 볼까요? 뭐라고 방금 요거를 EMH 제로인데 GH 제로하고 2가 얼마야? V 제로니까 MA V 제로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2분의 3 MA V0 제곱. 얘가 지금 얘랑 같다는 거야. 지금 요게 요 지금 표현한 요 값이 A의 역학적 에너지를 표현한 방법이었거든? 근데 지금 이거는 같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정리해 보면 2분의 3 MA V0 제곱은 2분의 1 MA VA 제곱인데 MA 2분의 1 그럼 VA는 제곱은 3V0 제곱. 그럼 VA는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3 V0가 되는 거지. 그치?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것도 한번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요 표현을 해보면 자, 요거 앞에 거 운동 에너지는 4V 제로니까 2MP V 제로의 제곱 플러스 MP GH 제로인데
여기 방금 나왔던 것처럼 GH 제로가 그치? 이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2분의 1 MB는 아니죠. MB 맞죠? 자, MB V 제로의 제곱이 되겠죠. 그치? 얘랑 더한 거야, 이렇게. 그러면 2분의 5 MB V 제로 제곱이 지금 요거랑 같은 거잖아. 2분의 1 MB VB의 제곱. 2분의 1, 2분의 1 MB니까 VB의 제곱은 5V 제로의 제곱. VB는 5 루트 5 V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VA의 속도가 루트 3 V 제로고 B의 속도가 루트 5 V 제로야. 근데 시간을 물어봤잖아. 걸린 시간을 물어봤으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 근데 거리가 같다라고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 A와 B의 속력 B가 얼마야? 루트 3 대 루트 5잖아. 근데 시간을 물어봤으니까 시간은 시간 B는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루트 3분의 1분의 1 루트 5분의 1 이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5 대 루트 3 이네요. 그쵸? 뭐 굳이 뭐 계산할 필요도 없는데 사실 한번 써본 거야. 그러면 A가 B의 몇 배인가? B의 몇 배인가? 루트 3 곱하기 루트 5 해야지 루트 5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얼마야? 이게 아니라 루트 3분의 5 배가 돼야 되겠죠. 그쵸? 기억은 틀렸네. 잘 따라오고 있죠? 지금 뭐 한 거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이렇게 썰고 나서 이 조건을 파란색 조건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 거죠. 그쵸? 파란색 조건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치? 이렇게 표현했어. 그리고 나서 역학적 에너지 정량을 다시 계속 반복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또 정리한 거야. 오케이? 기억 틀렸고. 니은 2에서 A의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같은 지점. 자, 2에서 지금 A잖아, A. A의 이 파란색이죠. A의 2분의 3 MA V 제로 제곱. 요게 지금 뭐 하는 거야? A 역학적 에너지인데 이거를 또 다르게 표현하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V 제곱을 이걸 대입하면은 2분의 3 MA V 제곱 제곱이니까 2GH 제로. 다르게 해서 표현할 수 있어? 2분의 약분되니까 3 MA GH 제로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 요게 지금 역학적 에너지 가 되는 거죠, A에. 그러면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과 같은 지점은 요게 2분의 1로 들어가는 거야. 2분의 3 요게 2분의 3 MA GH 제로 2분의 3 MA GH 제로로 나눠서 들어가야죠. 이게 운동 에너지, 이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인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그때 높이가 얼마 되는 거야? 2분의 3 H 제로가 되는 거죠. 요게 맞아요, 저게. 그쵸? 그러니까 H 제로가 아니라 2분의 3이 돼. 얘가 지금 같은 분점이잖아.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같은 점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때 포텐셜 에너지를 밟았더니 2분의 3 H제로 표현되고 있잖아, 지금. 예, 기억 틀리고 니은 틀렸으니까 답은 뭐야? 디귿만 무조건 맞겠죠? 디귿 맞는지 볼까요, 한번? 자, 3에서 B의 속력은 V0이다. B의 속력. B 아까 전에 지금 우리 뭐였죠? 구한 게 B 구한 게 우리가 요렇게 표현돼서 요거였잖아, 요거. 2분의 5 MB V0였잖아. 2분의 5 MB V0 제곱이었지. 이게 지금 또 우리가 요거 V0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대입하니까 V0 제곱이니까 2분의 5 MB 2GH0. 그럼 이 약분되니까 얼마 되는 거야? 5 MB GH0가 지금 B의 역학적 에너지란 말이야. 그치? 근데 얘가 지금 뭐야? 운동 에너지랑 지금 뭐야?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죠. 3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와 키네틱 에너지인데 근데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 거야? 4 M B G H 제로고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는? M B G H 제로가 돼야죠. 그쵸?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근데 이거를 또 우리가 또 뭘로 표현하냐면 VH 제로로 표현하죠,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MBG에다가 H 대신에 EG V 제로의 제곱. GG 약분되니까 2분의 1 MB V 제로 제곱. 속도가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어? V 제로구나.
3에서의 B의 속력이 V0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죠. 자, 계속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식을 세우고 나서 저 요거 세우고 나서 그걸 이용해서 다 풀고 있는 거야. 복잡하게 선생님이 써 놨지만 사실은 요걸 이용해서 그때 상황에 맞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의 그 조건에 맞게 지금 풀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먼저 문제 풀 때 어떻게 한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표현을 해야죠. 그리고 나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계속 바꾸면 되는 겁니다. 자, 2 점짜리 7번 문제입니다. 그린 가와 같이 질량이 2kg, 3kg, 1kg인 물체 ABC가 용수철 상수 200 뉴턴 퍼 미터인 용수철과 실로 연결되어 정지해 있다. 정지해 있다. 알짜임이 0이다. 그치? 그러면 지금 중력각도 10으로 지금 계산되고 있어. 그럼 여기 10, 여기 30, 여기 20이니까 탄성력이 지금 얼만큼 작용하고 있는 거야? 20만큼 작용해야겠죠. 탄성력이 지금 뭐다? 20이구나. 가 20. 근데 얘는 KX. 근데 K 값은 얼마라고? 200. 그러니까 X가 얼마야 돼야 돼? 0.1. 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0.1m만큼 늘어나 있다. 오케이? 자, 그림 나는 가에 C가 여기 연결된 실이 끊기면서 A하고 B만 연결된 채 지금 움직이는데 원래의 길이에서 0.5m, 0.05m만큼 늘어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해하려면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자, 먼저 가를 보면은 지금 원래 용수철만 A가 있다면 얘가 이런 식으로 매달려 있을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여기 지금 뭐 하는 거야? 힘이 작용해서 얘가 이렇게까지 올라간 거야.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야. 지금 요 길이가 원래 위치야. 근데 지금 위로 힘이 작용해서 여기 얼마만큼? 0.1 미터만큼 올라간 거야. 그래서 여기가 지금 평형 위치가 되는 거죠. 오케이? 마찬가지로 얘도 원래는 지금 똑같아. 또 여기가 원래 위치야. 근데 지금 얘가 요만큼 얼마 올라갔대? 0.05만큼 올라간 거야. 이해 가요?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물어보면 나에서 A의 운동에 늦은 용수철에 저장된 탄소 포텐셜 에너지의 몇 배인가? 바에서 나로 넘어가면서 어떤 에너지가 변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볼까요, 한번? 자, 이렇게 되면서 얘가 원래 여기 있던 게 여기로 내려왔어. 그럼 얘는 지금 뭐가 줄어든 거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든 거야. A의 중력 포텐셜이 줄어들었어. 그리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줄어들었겠죠. 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뭐였죠? 2분의 kx 제곱인데 x가 줄어들었잖아. 0.1에서 0.0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줄어들고 있어 지금. 감소하는 에너지죠. 반면에 B는 B는 지금 뭐였냐면 얘가 이만큼밖에 안 됐어요. B는 또 올라갔겠죠. 조금 더 올라갔죠, B는. B의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올라간 거죠. 자, 그리고 A와 B는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잖아. 운동하고 있잖아. 그러면 아까 정지했던 이 가의 상황에서 나는 A도 B도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A의 A의 운동 에너지 증가한 거고 B의 B 이게 아니죠. B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거죠. 그죠? 그러면 잘 보면 얘는 감소한 양이고 얘네들은 증가한 양이 되겠네요. 근데 얘네들이 증가한 양과 에너지와 감소한 에너지는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같아야겠죠. 그쵸?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따져보자는 얘기야. 따져보자는 거. 그럼 산성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큼 줄어들었냐? 원래 아까 나왔던 대입한 것처럼 2분의 곱하기 200 곱하기 0.0 0.1이었죠? 그러면 100이니까 얼마야? 1 줄이었어, 1 줄.
그치? 근데 지금 여기 탄소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들었냐? 2분의 곱하기 K 곱하기 0.05의 제곱이야. 그치? 그러니까 자 여기 0 제곱해야죠. 그러면 여기 200이야. 100이야. 곱하기 0.05니까 얼마 되는 거야? 100분의 5니까 25가 되겠네요. 100 약분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00분의 25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0.25가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만큼이 줄어든 거죠, 지금? 0.75 줄만큼이 줄어든 거야. 지금 얘는 이 감소한 에너지, 그 탄소 포텐셜 에너지, 이 감소량은 얼마가 되냐면 0.75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지금 뭐야? mgh에서 m은 2고 g는 10이고 h가 얼마만큼 줄었어? 0.1에서 0.05니까 얼마만큼 줄은 거야? 0.05만큼 줄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얼마야? 1. 1줄만큼 줄어드는 거야. 지금 요게 감소한 양이야. 증가한 양. 증가한 양은 지금 뭐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얼마만큼? 0.05만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mgh에서 m은 여기서 3이고 g는 10이고 h가 0.05야. 그치? 그러니까 얼마야? 1.5가 되는 거지. 1.5만큼이 지금 뭐 한다? 증가한 거죠. 뭐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지금 증가했는데 둘이 질량이 2 플러스 3이니까 2분의 곱하기 5 곱하기 v 제곱이 얼마가 된다는 거야? 같아지려면 0.25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0.25만큼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뭐가? 운동 에너지가. 그래서 A의 운동 나에서 A의 운동 에너지는 0.25인데 이게 지금 A, B 합친 거잖아. A와 B 합친 거잖아. 근데 운동 에너지가 지금 얘는 2대 3이잖아. 그치? 2대 3의 꼴로 0.25가 나눠서 들어가야죠. 즉 100분의 25에서 5분의 2만큼이 바로 뭐다? A의 운동 에너지죠. 그쵸? 그러니까 5, 50, 0.1이네. A의 운동 에너지는 0.1이 되겠네. 그치? 그리고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아까 얼마였죠? 감소량이 0.75지만 저장한 건 얼마였죠? 0.25라고 했죠. 그치? 0.25라고 했으니까 0.25 대 0.1. 그치? 25분의 10, 5, 2, 2번이 돼요. 그쵸? 자, 몇 번? 2번.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뭐냐면 이 용수철이 어떤 상태에서 지금 원래 위치에서 얼만큼 평형을 유지했고 얘는 원래 위치가 여긴데 지금 0.05인 상태가 늘어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지. 평형은 아니지만 그 순간. 그치? 그 순간을 비교해서 어떤 에너지가 변했는지 따져보고 감소한 에너지하고 증가한 에너지가 같은 걸 이용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A의 운동 에너지 구해보고 그치? 그리고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자꾸 접해야 되고 이 용수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여러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처음 나왔기 때문에 좀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 문제가 될 때까지 풀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2 점짜리 8번 문제. 그림과 같이 레일을 따라 운동하는 물체가 점 P점, Q점 R을 지난다. 물체는 빗면규관 A를 지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가 이만큼 증가하고 왜냐하면 힘이 여기 증가하고 있네. 힘을 가하고 있네 참. 그리고 높이가 h인 이 수평규관 B의 역학적 에너지가 3이만큼 감소하여 정지한다. 반대 방향 힘을 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체의 성질은 P에서 V, 그리고 B의 시작점이 라지 V.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Q에서가 P에서의 2배이다. 또 이것도 힌트가 나와 있네요. Q에서가 P에서의 2배이다. 그치? 그러면 속도도 우리가 좀 여기 어느 정도 나와 있다는 얘기네요. 그쵸? 자, 봅시다. 먼저 시점에서의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그치? 운동 에너지 구할 수 있죠? 2분의 1. 질량이 지금 안 나왔지만 m이라고 놓을게요. 2분의 1 m v 제곱 플러스 m g EH가 되겠네요. 요게 지금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죠. 아 그리고 Q점 한번 보면은 운동 그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나 나왔냐면 OMGH죠. OH니까. 그리고 얘가 지금 운동 에너지가 Q가 P의 2배라고 했으니까 2배가 돼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mv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Q점에서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쵸?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보존되지는 않아 지금. 그리고 R점, R점에서는 지금 2분의 1 m 라지 V의 제곱 플러스 mgh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정지했을 때 뭐만 갖고 있냐면 mgh만 갖고 있네요. 지금 P점, Q점, R점 정지했을 때 다 표현을 해 봤어요. 그리고 추가된 게 뭐냐면 A 구간과 B 구간에서 힘을 가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 변했잖아. 그래서 A 구간을 지날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E만큼 증가했고 자 여기에서 플러스 E만큼 증가한 거고 그리고 B 구간에서는 지금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 3E만큼 감소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식을 한번 세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해 볼까요? 자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2mgh 플러스 2e는 mv 제곱 플러스 5mgh 그러면 이거 넘어가면은 2분의 1 mv 제곱 이거 넘어가면은 3mgh 이게 2e네요. 그쵸? 그리고 요것도 한번 R 좀 해 볼게요. 2분의 1 m 라지 V 제곱 플러스 mgh 빼기 3이가 mgh네. 그러면 3이는 2분의 1 m 라지 V 제곱. 그리고 빠진 걸 봤더니 얘하고 여기는 같은 거죠. QR 지점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그게 빠졌네 지금. 그래서 mv 제곱 플러스 5mgh는 2분의 1 m 라지 V 제곱 플러스 mgh 이거 하나 또 나왔네요. 그러면 mv 제곱 플러스 4mgh는 2분의 1 m 라지 V 제곱인데 자 봅시다. 좀 뭐를 이용하려고 봤더니 이를 뭔지 정확히 구하는 게 먼저 우선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V제곱으로 표현을 해야지만 우리가 요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얘가 지금 거슬리니까 얘랑 같다라고 놓아 볼까요? 그러면 mv 요렇게 놓을게요. mv 제곱 플러스 4mgh랑 그쵸? 얘랑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야 지금. 자 제가 왼쪽에 써 볼게요. 자 이 이는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3mgh랑 요거랑 하고 있어 지금. 3이는 m 라지 V 제곱 플러스 4mgh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하려면 2분의 1 한번 해 볼까? 2분의 1, 2분의 1 그럼 이게 됐고 그런 다음에 빼줘 보는 거지. 그러면 2분의 1, 2는 그치? mgh로 표현할 수 있겠네. 그럼 2는 emgh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2는. 요거 한번 다시 대입해서 4mgh는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3mgh니까 mgh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을 테고 그러면 얘가 이거니까 mv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 2라는 값이. 그치?
그럼 다시 여기로 이제 처음으로 들어와서 요구에서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라지 V를 바꿔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3 은 3 mv 제곱을 표현할 수 있고 2분의 1 m 라지 V 제곱이잖아. 그런데 V 제곱을 표현할 수 있겠네. m 약분되고 V 제곱은 6V 제곱이니까 루트 6V네. 루트 6V. 답 3 번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뭘 했냐면 T점에서 Q점에서 R점에서 정지했을 때 역학적 엔진을 쓴 다음에 조건에서 나왔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서 이렇게 풀어 쓴 거야. 근데 식되는 게 가장 기본이고 그다음부터는 산수 문제가 돼 버려. 알겠죠? 식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세우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2 점짜리였고요. 이것도 수능 문제였어요 지금. 수능 17번 문제였죠. 2 점짜리지만 시간이 오래 걸렸겠지. 어려운 거보다는 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만 세면 끝이었거든. 그런 다음에 조건을 이렇게 표현하면 끝이었거든. 그다음 문제는 산수 문제가 되기 때문에 2 점짜리 문제였어.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죠. 어려운 것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봐야 된다. 여러분들은 주어진 30분 내에 20 문제를 풀어야 돼. 또는 중간고사 때 50분 내에 20 문제를 풀어야 돼.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겠죠. 빠르니 많이 풀수록 시간은 내에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3 점짜리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자동차가 등가속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A, B, C, D는 운동 경로상에 있고 A와 B, B와 C, C와 D 사이 거리는 각각 2L, L, 3L이다.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는 C에서가 B에서의 4분의 5배이다. 아마 요게 중요한 힌트가 되겠네요. 자, 등가속도 운동한다고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힘을 받고 있는 거네요, 지금. 힘을 받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 힘이 받아서 지금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겠네요. 음, 근데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C에서가 B에서의 4분의 5배래. 그러면 D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EB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에서는 B에서의 4분의 5배니까 4분의 5 EB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알짜임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B에서 C까지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어요. 얼만큼 증가했죠? 4분의 1 EB만큼 증가했죠. 이 증가량은 지금 뭐랑 같냐면 알짜임이 한 일. 알짜임이 여기서 뭐죠? F예요. 한 일이니까 W는 FS잖아요. 근데 얼마큼이 L이죠. F가 L만큼 갔을 때 가한 힘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먼저 관계식을 알 수가 있을 테고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A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도 알 수 있는 거야. 왜? F가 한 L만큼 F를 갔을 때 L만큼 한 게 4분의 1 이 B만큼 변했다며.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F에서 2L만큼 알짜임이 강한 거잖아. 그럼 얼마만큼? 4분의 2 EB가 증가한 거야. 그렇다는 건 지금 A에서 B까지 F가 한 일이 2L만큼 해서 요만큼 증가한 거잖아. 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건데 얼마만큼 증가했다는 거야? 4분의 2 B가 됐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가 지금 2B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4분의 2 2B. 즉 2분의 1 2B가 돼야지만 맞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A는 그러면 vs 얼마라고? 그때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2B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D점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D점은 어떻게 된 거야? F라는 힘으로 3L만큼 간 거야. 그럼 얼마큼 증가한 거야? 4분의 3 2B만큼 증가한 거야. 어디에서? C에서 D까지. C가 지금 얼만데? 4분의 5 2B니까 4분의 3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8이니까 2 2B가 되겠네요. 그러면 A점과
지점에서 몇 배인가? 운동 에너지는 4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속력을 물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4 배니까 속력은 제곱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 배가 되는 거죠. 답은 몇 번이죠? 2 번이 되겠네요. 이거는 우리가 알짜미 한 일 처음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잘 이용해서 요 힌트만 잘 이용해서 풀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2번 문제 읽어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지면에 정지해 있는 물체의 연직 방향 일정한 힘 F와 중력이 함께 작용하여 높이 15m까지 가속되다가 가속한다는 얘기는 제 F가 더 크다는 얘기죠. 이후 중력만 작용하여 높이 h까지 도달한 후 낙하하였다. 높이가 15m인 지점까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은 1초이다. 이것도 수능 기출 문제를 변형시킨 문제네요. 차근차근 풀어볼까요? 자, 먼저 15m 갔을 때 우리가 힘을 받아서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죠. 그쵸? 그리고 운동 에너지도 증가했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아까 전에 알짜임이 한 일은 뭐랑 관계있다고?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관계있다라고요. 그럼 여기서 이 물체가 있으면 mg만큼 m이라고 했을 때 mg만큼의 중력이 있고 F를 가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서 알짜임은 뭐가 되는 거죠? F 빼기 mg가 얼마만큼? 15m 올라가서 이게 지금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G값은 지금 10으로 계산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F-10m 그쵸? 곱하기 15라고 쓸게요. m이랑 헷갈리면 안 되니까 단위는 안 쓸게요.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운동 에너지로 변환됐다는 얘기죠. 자, 얘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한다고 했으니까 S는 V제로 T 플러스 2분의 AT 제곱에서 얘는 0이 될 테고 S는 15예요.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A는 G가 아니죠. A 그냥 써야 되겠죠. 그리고 T 제곱. 그러면 AT 제곱은 30.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지금 가속도예요, 가속도. A는 T 제곱분의 30인데 지금 걸린 시간이 1초로 나와 있네. 그러면 A는 30이네요, 그냥. A는 위쪽 방향으로 A는 위쪽 방향으로 얼마라는 거야? 30m/s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럼 이 A 운동 방정식은 전체 질량 n분의 F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알짜임이기 쪽에서. 알짜임이 아까 요거였죠? 요거였죠? F 빼기 10m 분의 m이 되겠죠. 이게 얼마가 된다고 지금? 30이 된다고. 그러면 F는 빼기 10m은 30m, F는 얼마가 되는 거죠? 40m이 되겠죠. 자, 그러면 기억. F의 크기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4배이다. 그렇죠. 중력이 10m이잖아요, 10m. 이게 4배 되는 거 맞는 말이죠. 자, 니은을 풀기 위해서 우리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 이 물체의 운동에서 알짜임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했잖아요. 한번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볼게. 어떤 이렇게 물체가 매달려 있어. 근데 여기에 전동기가 달려서 힘 F로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대. 그래서 원래는 얘가 또또또또또또 여기 있었는데 처음 속도가 V제로 올렸어. 그리고 얘가 V로 빨라지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그리고 그 높이가 얼마큼 올라갔냐? H만큼 올라갔대. 그러면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 자, 그러면 외력 F가 한 일. 자, F가 한 일이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선생님이. 그러면 F가 H만큼 끌어올린 거지. 그럼 중력, M이니까 중력이 있겠지? 중력 mg가 한 일은 어떻게 될까요? 중력 mg가 한 일은 mg가 위로 올라간 거잖아. 중력은 아래쪽 방향인데 반대 방향으로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
mgh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물체의 작용 알짜임. 알짜임 구할 수 있죠. 여기에서 알짜임은 뭐가 되는 거야? F에서 중력 mg를 뺀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짜임이 한 일은 F-mg가 한 일은 요거 알짜임에 얼마만큼? h만큼 이동한 거죠. 그러면 요거는 FH 빼기 mgh죠. 그럼 뭐야 이게? 외력이 한 일에서 외력이 F가 됐죠 참. 그리고 중력을 빼준 게 중력을 더해 준 거지, 더해 줘야지. 그치? 여기서 마이너스로 표현됐으니까 더해 줘야지. 그게 뭐랑 같다고 지금?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개념상으로 좀 정리를 했어. 그러면 지금 알짜임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했어. 그러면 F가 한 일은 어떻게 될까요? F가 한 일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F에서 뭐 한 거야? 15m를 곱한 거죠. 그러면 F가 40m이고 곱하기 15m가 15m 15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게 우리 뭐라고 표현되냐면 mgh로 표현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 h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60m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이 F가 한 일이 바로 이 모두 다 지금 여기 정지했을 때잖아 여기가.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가 다 여기로 바뀐 거야 지금. 그쵸? 모두 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뭐야 요 가압만큼 이 F가 한 일이 다 뭘로 바뀌었냐면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 바뀌었다는 것을 가정하고 이렇게 푼 거야. 그래서 이 F가 이 물체에 봐봐. 역학적으로 보존된 상태였어. 0 이면 0 이겠지. 근데 내가 임의로 F를 가해서 15m만큼 올렸대. 그럼 여기 가속대였잖아. 그럼 여기 초기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속도에 의해서 멈췄다가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럼 여기 이 역학적 에너지 여기서도 보존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에너지가 얼마큼 증가한 건데? 바로 F가 한 이만큼 증가한 거잖아. 그 증가한 게 지금 다 뭘로 바뀐 거야,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런 식으로 쓴 거야, 지금. F가 한 일이 다 여기서 중력 포텐셜로 바꿨기 때문에 그 F가 한 일을 먼저 구한 거예요, 이렇게. F는 FS를 통해서 이만큼의 지금 에너지가 가해진 거야. 그 에너지가 전부 다 뭘로 바뀌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었다. 그게 H가 얼마다? 60m이다. 그래서 니은이 틀리고 60m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 얘기하면서 요 얘기를 좀 추가로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F가 한 일, 중력 mg가 한 일, 알짜임이 한 일이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한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걸 뭘로 들어도 선생님이 뭐 이걸 푸는데 뭐 큰 지장은 없어. 근데 나온 김에 한 번 더 설명을 해준 거예요. 알겠죠? 자, 디귿. F가 한 일은 방금 한 얘기 나왔네. F가 한 일은 높이 H에서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같다. 맞죠? 그게 지금 여기에서 니은번으로 60m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이런 힘을 가했네? 힘을 가해서 얘가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했네? 어디까지? 여기까지. 근데 그 역학적은 보존되죠? 그러면 여기 처음에 있던 역학적 에너지 요 증가한 만큼이 바로 여기서 다 올라가겠죠. 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치? 그거를 이해할 수 있냐?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죠. 한 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 그림가는 A와 B가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의 모습을 나는 A와 B의 높이가 가 이후에 처음으로 같아지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P점, Q점, R점, S는 A, B가 직선 운동하는 빗면 구간의 점이고 P와 Q 그리고 R과 S의 거리는 L과 EL이다. A는 P에서 정지 상태에 출발하고 B는 Q에서 V로 출발한다. A가 Q를 V 속력으로 지나는 순간에 B는 R을 지난다. 그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니까 A가 지금 B의 위치에 왔을 때 Q점에 왔을 때 똑같은 V가 되겠네. 오케이? 그리고 B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같은 높이에 오니까 얘는 당연히 이때의 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V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은 지점일 때는 지금 이걸 통해서 같은 지점일 때는
속력이 같다. A, B 상관없이 속력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해야 돼요. A와 B의 속력은 같은 점일 때 같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A 같은 경우에 지금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처음에 0 이었다가 V가 되는 거잖아. 0 이었다가 V로 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평균 속도 구할 수 있죠. 처음 속도랑 낮은 속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한 게 평균 속도. 마찬가지로 B도 구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R에서 S까지 가는 건데 요때가 V가 돼야 되잖아. 그리고 요때가 지금 정지하고 있어요. 아이고. 요때가 V가 돼야죠. 이땐 정지하고. 왜 그럴까요? 방금 얘기했죠. 같은 지점에는 같은 속력이 같다고 했잖아. A가 여기 P점 요 높이에서 속력이 0 이었어. 그럼 B도 요 높이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0이 돼야 돼. 그럼 S에서 뭐가 되는 거야? 0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V 플러스 0에서 평균 속도는 2 분의 1 V다. 그래서 A가 요렇게 내려올 때 평균 속도랑 B가 이렇게 올라갈 때 평균 속도는 같다는 거야. 다만 지금 얘는 L을 만큼 가고 있고 얘는 EL만큼 가고 있으니까 걸리는 시간은 다르겠죠. 얘 걸리는 시간을 T라고 한다면 얘 걸리는 시간은 얼마가 되는 거야? EL만큼 가야 되니까 ET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아야 되고요. 그림을 하나 더 그린다면 지금 A가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럼 아마 B의 이 R점의 위치에 오겠죠. 그러면 이 R점에서 A는 얼마의 속도? V 속도가 되겠죠. 그 걸린 시간은 얼마가 된다는 거야? T라는 거야 지금. 얘가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T 걸렸고 B가 이렇게 T 걸렸잖아. 그럼 얘도 A도 여기까지 가는 T만큼 시간 걸리겠죠. 그러면 B가 여기까지 가는데 2T가 걸린대. 2T일 때 평균 속력이 2 분의 1 V래. 그러면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 평균 속력은 T일 때 이 중간일 때의 순간 속도거든. 내가 T 초 후라고 했잖아. 여기에서 T 초 후잖아. 그러니까 B는 아마 요 어딘가에 B는 2 분의 1 V라는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전체 길이는 2L이야.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바탕으로 뭐 한다? 문제를 해석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A와 B가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이라고 했지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A와 B의 높이가 같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A는 지금 올라가고 있고 B가 내려오는 순간 그 지점에서 바로 우리 높이를 속력을 구해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냥 하기 어려우니까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여기가 0이 0이라 놓는 거야. 그랬을 때 A를 파란색으로 했을 때 V가 되겠죠. 2 분의 1 V가 되고 B는 V가 되겠죠. 그리고 T초 후에는 이거 T초 후 ET라고 할게. 그쵸? 너무 ET가 멀다. 그러니까 ET 한 요 정도 할까요? 그래서 T초 후에는 또 이렇게 되겠죠. 요 지점에서 이렇게 이어지겠죠, A가. 그리고 기울기 일정하니까 ET일 때는 0이 되겠죠, 이렇게. 똑같이 B도 2 분의 1 V에서 기울기 똑같아야죠. 같은 빗면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2 분의 1 V만큼 내려가고 다시 여기서 2 분의 1 V만큼 되겠죠. 요게 지금 B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아까 여기에서 T초 후에 봤더니 이런 식으로 되겠지. A가 이렇게 올라오고 B는 정지하고. 그치? 그러면 이 어딘가에서 요 어딘가에서 지금 얘네들이 속력이 같아지는 구간이 있겠죠. 방향은 반대고 부호는 반대고 같아지는 거야. 그럼 아마 중간 지점이 될 거야. 여기 어딘가에서 그치? 요 중간 지점, 요 중간 지점 문제야. 2 분의 3 T인 지점이 바로 만나는 지점이 되는 거죠. 그때 얘의 속도도 중간인 지점 얼마야? 4 분의 1 V가 될 때. 여기도 마이너스 4 분의 1 V가 될 때. 그치? 다 몇 번이야? 4 번일 때. 차근차근 문제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주어진 조건들을 평균 속도라든지 뭐 주어진 조건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동일한 용수철 A, B가 연질선상에 x만큼 떨어져 있다. 지금 이렇게 A와 B가 x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이 x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 원래 위치라는 거예요. 여기가 A와 B의 원래 위치다. 이게 원래 위치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나는 가의 A를 D만큼 압축시키고 질량인 M인 물체를 올려놓았더니 물체가 힘의 평형을 이루며 정지하고 있다. 이게 평형 위치네, 평형. 이게 평형 위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지하고 있죠. 자, 다는 나의 A를 1D만큼 더 압축시켰다가 가만히 놓는 순간의 모습을 여기까지 압축시켰대요. 여기까지 압축시켰네요. 1D만큼. 라는 가의 물체가 A와 분리된 후 B를 압축시킵니다. 가만히 놓고 놓으면 얘가 물체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B를 2분의 1 D만큼 압축되었을 때 물체의 속력이 0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오는 것은.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 가나 다라에서 기준을 좀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어 가장 밑에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여기가 바로 기준을 잡는 게 좋아. 중력 포텐셜의 기준을 여기로 잡자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0 이고 여기서부터 2D, 여기는 D, 여기는 X, 여기는 2분의 1 D 이런 식으로 각 물체에 갖고 있는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 표현할 때 우리가 그 여기를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0 으로 놓자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을 봤더니 용수철 상수로 물어봤습니다. 자, 용수철 상수를 우리가 K라고 논다면 F는 KX라고 표현되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나에서 잘 보면 지금 평형 상태라고 했잖아. R점이 0이야. 근데 어떤 R점이 0이냐면 얘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과 이 탄성이 이 용수철에 저장된 이 탄성력이 미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이 탄성력이 미는 힘이 어떻다? 같은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F는 mg. 여기서 F는 탄성력이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kx. 그러니까 지금 물어본 게 용수철 상수 K를 물어봤으니까 K는 x분의 mg. 근데 여기서 x가 뭐냐면 d만큼 맞춰졌다고 했으니까 d로 바꿔줘야 되겠죠. 헷갈리면 안 돼. 요 x가 이 x는 아니야. 선생님이 원래 식을 쓴 거지 요 x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위에 있는 x가 아닙니다. 그래서 k는 d분의 mg가 되겠죠. 기억은 맞는 말이네요. 기억 받고 니은 x는 그러면 이 원래 위치 a와 b 용수철 상수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자, 우리 그러면 다하고 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선생님이 중력 포텐셜가 에너지가 0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뭐만 있냐면 다에서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얘를 가만히 놓았더니 라에서 어떻게 됐냐면 요렇게 지금 뭐야? A는 이제 원래 위치로 돌아왔고 이 M이라는 물체가 요 높이만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다시 B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바뀐 거죠. 자, 그러면 이 식이 같다는 거죠, 지금. 그걸 이용해서 먼저 다해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X 제곱인데 여기서 X가 얼마야? 총 얼마만큼? 3D만큼 압축이 되어 있는 거죠. 3D의 제곱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되는 거죠? 3D X 2분의 1 D. mgh에서 뭐라고? 3D X 더하고 2분의 1 D. 더한 것과 B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K 값 그리고 얼마? 2분의 1 D의 제곱. 요거 풀어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X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그리고 K 값은 A와 B하고 동일한 용수철을 했으니까 K 값은 같은 거죠. 자, 그리고 풀어볼게요. 9D 제곱이니까 2분의 9 KD의 제곱. 요거 정리하니까 2분의 7D인가요? 그쵸? mg
2분의 7D 플러스 mgx 그리고 얘는 4분의 1 D제곱이 8분의 1이네요. 8분의 1 KD의 제곱. 자, 근데 우리가 K 값을 우리가 이미 구했어. 얼마야? D분의 mg. 바꾸니까 2분의 곱하기 D분의 mg D의 제곱은 DD 약분되고 그리고 2분의 7 mgd 잘 쓰겠다. 헷갈리면 안 되니까 mgx 그리고 K 값 대신에 D분의 mg D의 제곱. 자, 그리고 약분할 거 약분해 볼까요? dd 그리고 mg. 그러면 2분의 9d는 2분의 7d 플러스 x 그리고 8분의 1d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ddd 다 넘어가면은 그냥 d 빼니까 그리고 빼기 8분의 1d는 x. 그럼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8분의 7d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니은 x는 8분의 7d이다. 맞는 말이죠. 디귿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물체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가? 자, 여러분들 운동 에너지 최대가 되는 것이 언제죠? 바로 평형 상태를 지날 때죠. 물체가 평형 상태를 지날 때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우리 올라와 볼게요. 자, 녹색으로 표현할게요, 선생님이. 여기가 평형 상태야. 그죠? 그러면 다해서 여기에서 지금 뭐만을 갖고 있냐면 다해서 지금 전부 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갖고 있어. 그치? 다해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저장되고 있어. 중력 포텐셜도 없고 정지 상태니까 뭐 하는 거야? 운동 에너지도 없어. 근데 얘가 ED를 지날 때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테고 그치?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있을 거야. 그리고 그때 얘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이때가 이게 최대가 되는 값이라고. 그러면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뭐냐면 여기에서 얘네들을 다 빼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맞아떨어지겠지. 자, 그러면 이런 개념을 이해를 했으니까 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자, 다해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얼마였죠? 2분의 1 K 얼마만큼 압축된 거야? 3D만큼 압축된 거야. 3D의 제곱 빼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얼마야? 지금 뭐 여기는 언제라고 했어? 2D일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니까 그치? M, G, ED 다 여기 오른쪽은 다 ED일 때야, ED일 때. 그리고 ED일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큼 압축된 거야? D만큼 압축된 거죠? 빼기 2분의 1 K D의 제곱. 한 게 바로 운동 에너지가 돼야죠. 이게 운동의 최대값이죠. 자, 그럼 이걸 정리하면 돼, 우리. 정리가 제일 힘들죠? 그쵸? 2분의 9 K D의 제곱 EMG D 빼기 2분의 KD의 제곱인데 요거 역분하니까 4KD 제곱 빼기 2MGD인데 여기서 K 값이 우리가 알고 있죠. 얼마였죠 아까? K 값이 D분의 MG였죠. 그러니까 D 하나 약분되니까 결국 얼마가 되는 거야? 4MGD 빼기 2MGD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2MGD. 이게 바로 뭐야? 운동 에너지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디귿번 운동 에너지 최대값은 EMGD다. 맞죠?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말입니다. 이 탄성력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좀 문제를 풀 때 잘 따져봐야 되는 게 뭐냐면 원래 위치, 그치? 성형 위치, 그리고 문제에서 조건에 주어진 뭐 압축되었다 그 위치와 또는 또 그게 또 어떻게 변했다 그런 위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산성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풀어서 이해를 해야 된다. 4번 같은 유형의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게 여러분의 무기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